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꾸기입니다. 오늘도 네 묶음의 카드를 준비했어요. 왼쪽부터 1, 2, 3, 4 번호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 써있는 대로 질문자님께서 기다리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그 상대방이 꼭 이성적인 연애 관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친구나 일적으로 관련된 사람, 가족 다 상관없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3초 뒤에 바로 해석 시작해 볼게요.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요 위에 있는 3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을 상징하는 카드고요. 아래에 있는 3장의 카드는 상대방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를 한 사람 떠올리시면서 이 해석을 들으시면 몰입이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럼 해석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우선 요 첫 번째 6개의 펜타클 카드는 나눠주는 카드예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질문자님은 주어진 규칙이나 상황이나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잘 순응하기도 하는 편이에요. 다시 말해 명분이나 목적이 있다면 그냥 지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괜히 문제 만들고 갈등 만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 아래에 상대방을 의미하는 카드도 보면 컵,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포용력도 있고 이해심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겉으로 보면 사회성도 있으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잘해주고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막 상대방 압박하고 괴롭히고 복수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두 분 다 조금은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요 6개의 펜타클 카드는 나의 몫을 받아야 돼. 내 거는 꼭 챙겨야 돼. 이런 카드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태양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알아야 되고 내가 대답 듣고 싶은 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 심리적으로도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이 여린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의 카드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내색은 일단 하지 않더라도 속마음에는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쨌든 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카드는 상황이나 관계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질문자님도 아까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질문자님은 그래도 사회적인 규칙 또는 저 사람과 나와의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을 좀 중시하는데 이 상대방은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어제 결정한 것도 오늘 막 번복하기도 하고 말했던 거랑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을 봤을 때도 이 3개라는 거는 타로 카드의 끝이면서 완성을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완벽해 보이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자기 합리화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냥 상황이 좀 귀찮고 또 내가 뭐 해야 될 게 많고 복잡하게 흘러가면 아 그래 이거는 끝났어 하고 포기해버리는 면도 있어요. 또는 아 나는 그냥 할 만큼 했어 다 한 거야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 질문자님의 액션, 행동을 보면 이 여자 카드는 레노먼드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의미라기보다는 좀 멈춰있는 상태? 또는 심적으로 좀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다지 의욕도 없고 약간 지치기도 하고 에너지가 좀 고갈되기도 하고 아 나는 좀 시도하고 싶지 않아 기다리고 싶어 기다릴게 이런 카드인데 상대방을 보면 반대되는 그런 카드예요. 이 백합 카드는 즐거움, 활동, 막 기쁨 이런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자신과의 관계 또는 자기 주변의 그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내가 언제든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질문자님과 이 상대방이 끊어진 관계, 심지어 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끊어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내가 연락하기만 하면 붙을 수 있는 관계 아닌가? 이런 좀 자신감? 내 마음이 내킬 때 할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는 이 백합 카드가 즐거움, 뭐 그런 활동 같은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관심사, 호기심이 생기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돼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그런 걸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은 걱정도 없고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즐거운 것들 할 거야.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나는 어차피 내가 그냥 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 카드잖아요. 결과 카드가 부캐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부캐는 뭔가 만남이 성사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막 지금 신나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즐거운 상태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왜냐면 부캐, 클로버 둘 다 좋은 카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다만 한 가지, 이 클로버는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지금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의 접근 또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 연락, 대화 같은 게 열릴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 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성향에 거기다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액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변덕도 좀 부리고 철없이 이야기하고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1, 2, 3, 4 카드를 뽑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카드고 이 상대방은 약간 공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잘 살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약간의 좀 불안정함, 흔들림 같은 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하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카드 해석해 볼게요. 우선 요 위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을 상징하고 요 아래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상대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더 몰입이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해석 들어가 볼게요. 요 첫 번째 3개의 검카드는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는 카드거든요. 질문자님께서는 관계를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맺고 끊으실 때 마음이 좀 약하고 많이 좀 흔들리시는 편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되갚아주고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이 일단 너무 힘드니까 감당이 잘 안 되고 자책이나 후회도 좀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그런 말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렇게 행동하지 말 걸 그랬나? 하시면서 뭔가 되돌아보는 혼자서 뭔가 감당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질문자님의 액션, 행동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 요 옆으로 넘어가면 물고기 그린 카드예요. 요거는 질문자님의 무의식을 상징하는데 물고기라는 건 성과, 결과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질문자님께서는 과정이 지속되는 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함을 금방금방 느끼고 빨리 결과를 봐야지 이런 성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불확실한 상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되게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싶진 않아. 엄청 절실하게 하고 싶진 않아. 그치만 결과는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머리를 쓸 때가 있어요. 물고기는 굉장히 좀 행운, 운이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좀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좋아서 내가 노력을 덜하고도 괜찮은 결과를 얻어냈을 때 질문자님은 딱 거기서 멈추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내가 그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다. 그냥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에서 만족할 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상대방을 보면 엄청나게 큰 배죠. 거기다가 낯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존심도 좀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영역이 되게 확실해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자신이 계획한 것들, 그런 것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아갈 방향에만 막 집중을 하고 누가 막 방해를 한다고 해서 크게 흔들릴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의 장점은 일단 어떤 관계가 자기 인생의 최우선이 되면 최선을 다해요.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막 쏟아붓거든요. 거의 관계를 주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관심사가 다른 데로 조금만 옮겨가면 그 새로운 관심사에 또 푹 빠져버리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질 못해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카드가 무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큰 배고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지만 마음속 안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자님의 액션, 질문자님의 행동은 약간은 적극적인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나 좀 봐줘, 내 얘기를 들어줘 이거라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생각한 바는 좀 표현을 하고 싶고 내 마음을 좀 알리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요. 또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약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낫 카드는 당황스러워한다? 좀 뭔가 뒤로 물러난다?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질문자님에 대한 생각 아니면 자신이 이제 뭔가 움직여 봐야겠다라는 각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나긴 하지만 내가 이제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자극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한 개의 의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약간 부담 내가 지금은 좀 움직일 만한 여유가 없는데 좀 난감하네? 이런 감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라는 이 상대방에게 뭔가 칼날이 겨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평온한 마음을 좀 흔들리게 한다? 또는 불안하게 한다? 타워가 무너지고 불이 나고 뭔가 마음속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면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할까에 대한 결과 카드를 보면 운명의 수레바퀴 요거는 긍정에 가까운 카드거든요.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있다. 왜냐면 마음의 벽이 좀씩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운을 많이 타는 카드이기 때문에 횡재가 찾아오는 동시에 약간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게 뭔지를 봤을 때 요 태양 카드가 배를 함께 만나면 주목받고 싶은 나를 좀 띄워줘. 나를 중심으로 관계가 흘러갔으면 좋겠어. 이런 카드거든요. 이 상대방이 자기 목적지가 되게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가는 방향 또는 이 사람의 시간이나 여유 이런 것들을 질문자님이 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아, 왜 너 마음대로 하냐 좀 불쾌감도 들 수 있고 아니면 좀 끌려가는 듯한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카드에서는 질문자님의 요 물고기가 그냥 누군가가 끌어가 줬으면 좋겠고 그냥 타이밍이 맞아서 저절로 잘 됐으면 좋겠고 요런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고 이런 방향이 질문자님에게는 리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따라가기 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 좋은데 좀 불편하다? 그리고 조금 불편했다가도 이런 점은 좀 괜찮네? 하면서 질문자님의 마음도 헷갈릴 수 있는 카드다. 어쨌든 연락은 올 거고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세 번째 카드 볼게요. 세 번째 카드 해석해 볼게요. 우선 이 위에 있는 세 장의 카드가 질문자님을 상징하는 카드고 아래에 있는 세 장의 카드는 상대방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를 한 사람 떠올리시면서 리딩을 들으시면 조금 더 몰입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해서 바로 시작할게요. 요 첫 번째, 질문자님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질문자님은 나에게 일어난 문제는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꾸역꾸역 하기 싫어도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또는 내가 조금 하기 싫어도 참고 좀 나아가면 뭔가 상황이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은 금방 쑥쑥 성장하고 잘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뭘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요 상대방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닷 카드죠. 땅에 콱 박혀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되게 무겁고,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잡아 끌어당겨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이분을 좀 가까이 하실수록 더 버겁고 에너지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힘들고,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상대방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못해서 잘 안 하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해왔던 거, 안전한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막 뭐 하자, 뭐 재밌는 거 해보자 라고 하면 시큰둥 하거든요.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또는 불편한 건지 편한 건지 막 감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자기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아 이러다가 진짜 뭔가 놓치게 될 것 같아, 자기가 반응을 안 보이다가 뭔가를 놓칠 것 같으면 그때 움직여요. 그래서 이분은 전반적으로 좀 반응하는 속도, 변화하는 속도가 느린 편이다. 성향 자체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반응이 바로바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할 때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질문자님이 막 그렇게 초조하고 급하고 빨리 당장 대답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황제 카드를 보면 알 수는 없지만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 또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낙관? 다시 말해, 근거는 없지만 그냥 결과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카드예요. 긍정적 합리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요 옆에 있는 별 카드도 희망, 기대 이런 거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여황제와 별이 함께 나왔을 때는 오히려 질문자님이 이 관계에 끌려가기보다는 저 사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상대방, 여우 나왔죠. 지금 머리 엄청 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덜 없어 보일까? 내가 좀 모양 빠지는 일이 없을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손해도 안 볼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십자가도 보면은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게 없고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아, 또는 아 이것도 안 내키고 저것도 안 내킨다,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원래도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이 무거운 닻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지금 위치가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까봐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마지막 카드, 요 카드가 결과 카드거든요. 이 곰은 진지한 상황, 무거운 결과, 짐 이런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질문자님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대답이 바로 오지는 않기 때문에 참는 기간, 좀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연락이 올 수 있다. 근데 좀 뜨뜨미지근하게 아 얘 뭐지? 이거 나한테 액션을 취하는 거야? 아니면은 마는 거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제 카드는 질문자님에게 주는 조언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이런 카드이기도 해요. 질문자님이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관계에 지나치게 매몰되거나 너무 집중하거나 너무 신경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에너지 소모가 워낙에 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거나 관계를 유지하실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외적인 것들, 다른 뭐 취미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들, 활동하는 것들, 여러 가지 갈래에 발을 걸쳐두고 좀 관심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또 새로운 일, 새로운 장소에서 또 다른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다. 즉, 관심사를 전환해서 다른 데를 보면 또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계시는 장소를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이 연락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많이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 또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에도 관심을 좀 두시면서 내가 기다리는 연락에도 관심을 두지만 그 비중을 좀 분산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락은 올 것 같아요.
연락은 오지만 기다려야 한다. 오더라도 이게 뭐지? 쉽게 온다. 왜냐면 이 상대방은 아직도 막 갈팡질팡 자기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보고 이어서 네 번째 카드도 해석해 볼게요. 네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 위에 있는 세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을 상징하고 아래에 있는 세 장의 카드는 상대방을 상징합니다. 두 장의 카드는 결과 카드고요. 그럼 지금부터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요 8개의 펜타클은 질문자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에 막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질문자님은 뭐 하나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진짜 정성스럽게 다듬고 매만지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상대방 배려도 잘하고 일단은 가까워지면 그 관계에 깊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둬야지, 자신을 보호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의도치 않게 나의 마음을 다 주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상황이나 관계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반응을 봤을 때 질문자님은 조금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짜증도 나고 많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교차로 카드 나왔죠. 요거는 성향이 좀 우유부단하고 여러 갈래로 생각이 막 갈라져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같이 하자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냥 해주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자기 고집도 있어가지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결정을 막 잘 하지 못하고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분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도 하지만 나의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외부 사람들이랑 나누지를 않고 자기 혼자 꼭 끌어안고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좀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질문자님에게도 달이 나왔습니다.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는 행동 카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달은 행동에 대한 의미고 질문자님의 달은 무의식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 질문자님이 이 상대방을 100% 믿지는 못하나 봐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바라보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해석하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도 달이잖아요. 여기에서의 달은 행동, 액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의도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감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하지 않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상태다. 왜냐면 여기 무의식 자리에 여사제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약간 자기 스스로가 뭔가 표현하고 솔직한 거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대놓고 자기 의견을 막 강하게 피력하거나 싫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도 좀 관심도 별로 없고 내가 짐이 되는 그런 상황도 싫은 거예요. 약간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무의식에 드러나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의 행동을 보면 뭔가 이 사람의 차가움, 냉랭함 같은 거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분위기를 일부러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나 아무렇지 않아. 나 별로 개의치 않아. 하면서 일상을 살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지는 카드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 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의 생각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도 다 보여줄 수가 없다. 그 점에서 불신,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없다 라는 마음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마지막에 결과를 의미하는 카드를 보면 열쇠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무언가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또 뭔가 관계에 깊
깊게 엮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무적인 느낌 있죠?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수단에 가까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대화? 예를 들면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물어보는 식으로 연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 깊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카드가 레노먼드에서 채찍을 의미하거든요. 즉 실망하고 갈등하고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이거 물어보려고 연락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연락이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열쇠 카드 자체가 일단은 어떤 해답을 가져다 주는 카드고 이 채찍 카드와 함께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 얘랑은 좀 안 맞아. 얘기해보니까 자꾸 핀트가 어긋나. 이런 감정을 깨닫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은 그동안의 오해 또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연락을 계기로 터놓고 나누고 아니면 불만이나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좀 안 좋은 쪽의 이야기를 터놓고 대화를 하게 되면서 두 분이 어떤 감정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 계기로 마음이 좀 열릴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립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카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락은 오지만 사무적인 느낌, 용건이나 목적을 가지고 오는 연락. 그래서 질문자님은 저 사람 뭐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좀 그 과정에서 서로 뭔가 부딪히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만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상대방이 너무 막 시큰둥해요. 나 엮이고 싶지 않아. 남 일이야. 알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입장에선 좀 감정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따라서 연락은 오지만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여러 번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쪽에서 먼저 조금 시도를 자꾸만 하시면서 문을 좀 두드려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카드는 일단 여기까지 해석하고 네 번째 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